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5.18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공자들은 진짜냐 가짜냐 명단은 몇 명이나 되느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요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강효식 구로울 당협위원장입니다. 강효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의 한수에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네네, 큰 영광입니다. 예, 네네. 구로울 당협위원장. 네네, 현재, 예. 거기 센 사람이 있는데. 예, 박영선 의원인가요? 네네. 예, 박영선 의원이 있고 거기서 벌써 세 번 두 출마하셨죠? 번 출마했습니다. 두 번. 네, 19대, 20대. 네, 총선을 저하고 결었는데요. 예. 제가 2등만 두 번 했습니다. 2등만. 네네. 이제 1등 하셔야죠. 1등 그 하셔야 1등을 만드는 세상을 위해서 예. 더 열심히 좀 뛰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자분들께 네네.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네네.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지금 피곤하십니까?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내노란불식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우리가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구로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전에 이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지냈습니다. 정말 우리 신의 한수 100만 대군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저도 함께 조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께서는 정말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정말 수도를 지키면서 나라를 위한 애국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해줘서 100만 대군의 일원으로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대신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좀 시작했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 이름이 저는 이제 강요식 TV인데요. 강효식 TV. 예. 예. 견제와 균형 방송. 견제와 균형. 네. 이야, 좋습니다. 예. 이제 유튜브가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이제 강효식 박사님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강효식 박사님, 정치와 예, 견제와 균형. 견제와 균형. 예. 강효식 치면 다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강효식 박사님, 견제와 균형 방송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고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신의 한수에 출연하셨는데 이제 매주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시사 문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5.18 이야기를 예. 하는데요. 네네. 5.18 참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예. 유공자가 몇 명이냐, 어떻게 선정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5.18에 대한 정의, 네네. 이것도 많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5.18 그 문제가 최근에 됐던 것이 지난 2월 8일 날 예. 이제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우파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여당 의원들이 예. 그냥 망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예. 더 씌워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그 5.18 그 원로들을 이제 청와대 초청했지 않습니까? 예. 초청해서 하는 말이 5.18을 국가 권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선동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5.18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전인물이 아닙니다. 어느 그렇죠. 세력의 전인물도 아니고 예. 또 성역화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지 않습니까? 슬픈 그렇죠. 역사이기 예. 때문에 정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계를 졌다는 데서 좀 답답한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이 딱 한계를 져버리고 성역화시키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다 망언이고 잘못된 발언이고 예, 다 예. 처벌할 거야. 뭐 이런 예, 예. 식으로 나가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또 경제 발전 과정도 있었는데 한쪽은 폄하시키고 자꾸 민주화 네네. 운동 운동 과정만 승화시키다 보니까 네네.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분들 일부가 폄하되고 왜곡되고 이런 네네. 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아주 정확한 지적 같고요. 예. 5.18 논란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망언이라고 이제 네네.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얘기했는데 물론 뭐 잘못된 발언은 사과하고 시정해야 되겠지만 그 본질마저도 왜곡하면 안 되겠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8 관련 유공자 문제 이제 네네. 짚어주시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공자 그 인원수가 이제 보훈처 발표하면 2018년 12월에 4,415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용 대상자가 이제 희생자죠. 그러니까 네. 뭐 사망을 하셨거나 행불자 또는 이제 사상자, 네. 사망자 그리고 이제 기타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 기타 희생자가 14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이 이해찬 네. 지금 그 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제가 광주 민주화 유공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유공자증. 잠시 좀 빌려왔습니다. 예, 빌려왔습니다. 네네네. 야, 이거 딱 내밀면 뭐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이 이해찬 그 당대표의 그 민주화 유공증은 본인의 그 블로그, 예. 그 이제 페이스북에 본인이 공개를 했고, 예, 예. 2월 13일 날 자신이 왜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그 2002년도 8월 19일 날 예. 이 유공자증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입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은 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본인이 받은 이유에 대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그 사건의 공범으로 해서 지금 본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현재 구속 사유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공범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광주 민족운동의 배후 조정 세력에 대해서 공범으로 된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당시 이해찬 그 당대표의 신분은 서울대 복학생 협의 회장이었습니다. 네. 나이는 이제 28살이었고요. 그래서 피해 사실은 학대 고문을 받고 군사재판을 받아서 예. 2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해서 82년에 형 집행 정지를 해서 풀려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 판결은 신군부에서 불법 조작 사건으로 판결이 됐고 네. 87년도 6월에 항쟁 후에 사명 복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유공자를 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흘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불법 조작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됐죠. 그렇죠. 존재하는 사건.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해서 광주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아, 네네. 논리적으로 아주 딱 떨어지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병택 하이스트 교수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또 그 장다령 예. 그 변호사께서도 그 5.18 유공자의 적용 그 보상 기준에 예. 이런 내용이 없다 해서 위법성을 지적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 모순점이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의 지적은 이 당시에 1988년도 그때 이해찬 그 당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36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민주화 운동 그 경력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6대, 17대, 13대, 14대, 15대, 16대 사선 의원 때 이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해서 유공자증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번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니고 자기가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해서 국회의원 사회 지조증이 됐으면 그걸로 충분히 저는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법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민주화 운동 유공자 그 예외가 가는 법률이 있고 또 5.18 유공자 법률 다른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을 이해찬 당대표는 민주화 유공자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당연히 민주화 유공자로서 예.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광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또 피해 받으신 분들 유공자와 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애매하게 말이죠. 그렇죠. 두 군데서 다 그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유공자증 딱 내밀면서 그렇죠. 나 광주 민주화 유공자야.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예. 나 유공자야 하면 그쪽 세력에서는 넘버원 예.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가에서 보상도 받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사선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의혹이 그래서- 있다. 예. 그럼 밝혀야 되겠네요. 도덕성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광주 민주화 유공자에서 1억 2,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팩트입니까? 그 팩트입니다. 이야. 본인의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 장기표 그 민주화 운동의 대부 예. 아닙니까? 그 장기표 씨도 어느 그 동영상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도 그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 그 세력들이 너무나 그 보상금에 연연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진짜 민주화 유공자 그 관련 희생된 분들, 그 유족들, 생계 곤란한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예. 국회의원식 되고 그런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또다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지적도 하셨고, 제가 그 김문수 예. 그 전 도지사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표 씨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네네. 그분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학대와 고문을 받고 그렇죠. 감옥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은 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김문수 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분도 그런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논란이 많아요. 근데 김문수 지사님은 유공자 아닙니다. 예. 본인이 이제 저 해명하셨고 예. 아마 추미애 의원도 공식적으로 해서 본인이 유공자 아니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4분이 예. 현재 유공자로 돼 있습니다. 네. 이해찬, 그다음에 서른은 서른. 같이 이제 민주인사로 같은 사건으로 예. 해서 관계된 그것도 분이 비슷하겠네요, 네,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24명의 민주인사가 같은 사건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분들 24명이 전부 다 유공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그러네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민병두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최경환. 예, 우리 저 청송 그쪽 경주 분이 아니시고 예, 경산 분이 예, 아니시고 예. 민주당에 민주당에. 광주의 초선 의원 그분도 민병두와 같이 민주 유공자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역 그 4분의 경우에는 좀 더 이런 모순점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나 유공자증 받고 대우도 받을 거야.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 또 정치인이 됐고 성공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력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일부는 신청 안 했다면 장기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청 안 그렇죠. 했단 말이죠. 예. 나는 팩트입니다. 당연히 국가를 네. 위해서 할 일인데 뭐 이걸 네네. 유공자증까지 받아. 네. 그리고 국민들이 날 인정해주면 됐지. 그게 바로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야,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네네. 얼마 전에 공청회 때문에 몇몇 분들은 지금 징계 위에 올라가고 유보 되신 네네. 분들도 계시고 지금 징계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 아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전당대회장에서 예. 김병주 비대위원장이 그 초도 인사말 할 때 얼마나 많은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당의 지지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예. 이런 거 볼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의 마음은 예. 이게 이번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사죄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징계위원회 재차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재검토해야 되고 제가 이종명 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말 그분은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단 한 말씀도 말씀 안 하시고 제 말씀만 듣더라고요. 예. 그게 만약에 우리 강용식 위원장이 생각이면 생각대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 안 하셔서 정말로 큰 정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 한번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이종명 네. 의원은 이제 육사 39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령 때 네. 1사단 보병 수색 대대장 네. 해서 이제 후임자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색정찰 임무를 하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 설동섭 그 당시 중령이었습니다. 그분의 40기인데 그분이 같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중에 지뢰를 밟았습니다. 예. 지뢰를 밟고 쓰러지니까 그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이 이제 엄중했죠. 그때 이제 우리 이종명 당시 중령이 예. 다른 장병들 물리치고 내가 혼자 가겠다 해서 스스로 그 현장에 뛰어들다가 다시 본인도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살신성인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참 군인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훌륭한 그 참 군인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으로 해서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저는 이정명 의원의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를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망언이 아닌 망언으로 해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예.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그럼요. 할 말은 하고 네네. 책임질 반 책임져야지. 맞습니다. 먼저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그렇죠. 죄가 더 커지는 것처럼. 저는 이 문제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왜 스스로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야 되고 우리 자당의 의원은 우리 스스로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밖에 내던져버리는 그래서 우리 당의 좋은 인재들을 한 명 두면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점이 예.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정명은 다시 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더욱 지금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그 5.18 그 발언 저는 망언을 하지 않습니다. 격한 발언 격한 또는 발언. 강한 발언 이런 발언이 왜 지난번에 저 2월 16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1만 명이 모여서 또 걸기들 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아마 23일도
광화문에서 또 걸기 대회를 한다는데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2의 촛불시가 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지 않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도 당당히 맞서겠다, 싸우겠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이 우리나라를 분열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5.18 그 특별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5.18 그 진상규명의 특별법에 보면 그 목적이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하고 있는 이런 청와대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뭐 유공자증 보여주시면서 이해찬 당대표 이런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 풀어야 된다, 네네. 풀고 나가고 떳떳하면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사람 망언이다 하면서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의혹이 있는 국민도 우리 국민도 아니야. 그럼요. 네, 다 처벌할 거야. 예, 예. 당에서 다 내보내, 제명시켜.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만 우리 국민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 대통령이 발언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래도 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사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작년도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사위원들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조사위원을 거부한 사례는 아마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권태호 장군 또 이동욱 그런 그 기자 출신은 충분하게 아마 조사위원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진상규명의 그 조사 항목 6번에 북한군 그 개입 여부 그리고 북한군의 침투 조작 사건 이것은 반드시 그런 진상규명회를 통해서 밝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걸 배제시켜버리면 언제 우리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만원 박사도 다른 부분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예. 그분이 18년 동안 또 9권의 서적을 내면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분이 당당하게 그 존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규명에서 아니고서 밝혀지면 승복을 하고 그래야 다시 논란이 없는데 만약에 배제시킬 경우에 그 진상규명조사위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예, 예. 거기 위원장으로 추천되면 양종승을 씨는 지만원 씨와 대척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만원 그 씨가 빠져버리면 혼자의 주장만 반영이 된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5.18 그 진상규명 특별법에 그 명시된 목적, 국민 통합을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자제를 해야 되고 또 망언으로 해서 우리 당을 공격하는 여당의 자세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논란이 된 만큼 서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네.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네.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잘못된 것도 한 네네. 부분이고 잘된 것도 한 네네. 부분인데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몰라 다 배척시켜버리고 유리한 부분만 놓고 이것만 존중해 나머지는 몰라 하는 것도 네.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도 네. 그렇게 동감하고요. 이번에 이제 5.18 그 특별법 제정 목적도 기여를 하고 사실은 이런 유공자를 선명히 가려서 우리 후대에 계속해서 선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가짜 유공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그걸 선양을 맞아요, 합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 지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좀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그 93년도에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으로 소말리아에 예. 제가 이제 평화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또 뭐 엄청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소말리아 간다고 그래서 파병 반대 그럼요, 했는데도 예. 그때 진짜 현역으로 예, 현역 대위. 예. 멋있었다 그 진짜. 예. 파란색 베레모를 쓰고 예. 제가 이제 한국군 최초니까요. 예. 그 멀리 한 15시간 걸린 그 소말리아에 파병을 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모가디슈에서 나이로비 한 달에 2번씩 해서 다녀왔는데 그때 모가디슈 공항에서 제가 하루 동안 이제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잠을 자고 있는데 박격포탄이 터진 겁니다. 예. 그래도 뭐 그냥 비상이 터지고 뭐 베레모 쓰고 철모 쓰고 방탄조기 취하고 이렇게 대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주둔해서 80m예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만약에 저도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내전이지만은 전쟁에 준하는 거니까 우리 군인들에게도 전쟁 수당을 줘라 해도 정부는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그게 엄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5.18, 60 이런 것도 또 애매모호하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명 정도가 가짜 유공자 신청을 해서 판례를 받았고 다시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고지서로 막 그 유저를 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제 그 5.18 유공자 관련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위원회가 15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5명의 구성을 보니까 6명은 당연직,
9명이 이렇게 선발해서 들어오는데 그 6명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그 보상심의위원장이 광주시장입니다. 아, 위원장이 광주시장이고 그 다음에 광주교육감, 그 다음에 광주지검장, 광주노동청장, 그 다음에 전남지사, 그 다음에 전남대 총장,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광주에 관련된 분이겠지만 그런 보상 그 판결을 할 때 제대로 된 판정을 하겠느냐. 선심성에 의해서 얼마든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2차에 저는 그 보상심의위원도 국무총리가 직접 하든지 광주시 이관하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선명하게 정말 진짜 유공자에서는 예우를 해주고 가짜는 가려낸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시고 네네. 아주 타당한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위축되긴 했지만 네.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 잘 설명해 나가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럼요. 거죠. 예, 저희가 예. 뭐 광주에 대해서 우리 시민 피해받은 시민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분들의 아픔 인정해 주지만 네네. 당신들의 아픔이 후대에도 존중받으려면 이런 불편한 점은 털고 가야 된다는 거. 오히려 저희 주장이 광주 시민들을 그렇습니다.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신 대표님이나 뭐 줄곧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저도 말씀하지만은 정말 5.18 그 희생자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예, 존중해야 예. 되고 그렇죠.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그럼요. 예, 예. 앞으로 저도 후대에도 이런 아픈 역사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기들 일부의 이념 세력에 하나 이걸 갖다 도구로 사용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예. 저도 가져봅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말이죠. 신의 한 수,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좀 출연해 주셔서 네네. 이런 좋은 말씀 자주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예, 이건 이제 개인적인 네네. 질문입니다.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구로을. 구로을, 예. 예. 거기 뭐 지금 뭐 야당세가 워낙 강한 네네네. 지역인데 내년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구로을은 험지입니다. 예. 자갈밭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규정하기를 그야말로 더불어민주공화국의 좌파구다. 더불어민주공화국. 왜냐면요 그쪽에 가본 이인영 예. 의원, 이쪽은 뭐 박영선 의원, 예. 구청장도 3선 12년째 하시는 그런 3선 의원, 그 다음에 구의장도 더불어민주당, 4명의 시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공화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 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는 우리 구로발전 또는 이 건전한 시민의 그 구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유튜브 방송 좀 말씀했잖아요. 계속 좀 홍보 좀 그러니까 저는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나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 말하지 말라. 네. 결국 나도 구독하고 너도 좋아요하면 그럼요. 결국에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예, 라는 좋은 주장을 말씀이십니다. 해봅니다. 저는 예. 우리 신한수 예. 신혜직 대표님과 함께 예. 정말 애국 활동을 위해서 100만 대군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강요식 박사님의 유튜브, 강요식 치면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 좀 해주세요. 내용도 좋은 게 많습니다. 서민과 대화하는 내용, 또 그 다음에 강연 내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추천과 구독. 우리가 100만 네트워크, 1000만 네트워크 만들려면요. 주변에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 주에 또 네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요식 박사님 모셔서 이야기했는데요. 5.18 저희가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보듬어 안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문제를 계속 놔두게 되면 골마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예, 구로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예, 강요식 박사님의 유튜브도 해주고 신의 한 수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맑고 건전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신의 한 수가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